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호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리상담사 최정호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누구인지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상담을 전공으로 상담심리학 박사를 받았고요. 10년 넘게 청소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센터에서 심리상담과 교육을 해왔습니다. 밖에서는 심리상담사인데요. 집에서는 아동기를 지나고 있는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밖에서는 부모님들에게 멋진 조언을 해드리지만 사실 집에서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집집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고 임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증명된 방법을 그대로 제안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솔루션은 아닙니다. 대신에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가장 밑바탕이 되는 생각과 행동 변화의 팁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 편에 한 가지씩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와 영상의 방향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주제는요. 육아는 빌드업이다 입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바랬던 건 그냥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으면 좋겠고, 예의도 있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선생님한테 이쁨도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 바람대로 애들이 잘 크던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말은 얄밉게 하고, 양보도 안 하고, 또 태블릿은 손에서 안 놔서 그걸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도 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육아랑 양육은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밥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진짜 바쁩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처음에 바랐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자라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대로 두면 우리 아이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혼내면 어느 정도 말은 잘 듣는데 언젠가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게임은 하진 않을까?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애가 되지 않을까? 학폭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이나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걱정이 들어도 지금 당장 딱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뭘 한다고 해서 아이가 확확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상황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알려주는 솔루션들이 우리 가정 상황에 딱 맞지도 않아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로서 뭐라도는 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손 놓고만은 있을 수 없고 이게 우리 부모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상담사로서 상담을 하면서도 저의 또 다른 정체성이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겪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이론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상담 경험도 많은데 현실에서 고전할 때면 그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되뇌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육아는 빌드업이다예요. 자, 빌드업이란 말이 축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 쪽 골키퍼 라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상대 골대까지 밀고 올라가는 전술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방식인데 그냥 뻥뻥 차서 한 번에 상대 골대로 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앞으로 짧게 짧게 공을 돌리면서 조금씩 전진하는 방식이죠. 골대를 목표로 해서 선수들의 패스가 차곡차곡 누적이 되다 보면 그 누적된 패스들의 합이 묵직한 힘을 발휘하면서 상대 수비수를 뒤로 밀어내고 골대까지 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육아가 바로 이 빌드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커나감에 있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한 말, 눈빛, 행동, 함께한 기억들이 누적이 돼서 조금씩 아이의 특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부모로서 바라는 아이의 미래 모습을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셨을 거예요. 저처럼 건강한 아이를 바라셨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점점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생겨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의 미래상을 목표로 설정을 해두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살기 바쁘기 때문에 매번 아이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 접한 메시지를 가끔씩 현실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사실 그 행동은 내가 찬 공이 한 번에 상대 골대에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야식으로 치킨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당연히 체중이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화장을 안 지우고 자는 날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피부 트러블이 꼭 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이쯤 되면 아니 당장 살기 바쁜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어떻게 신경을 쓰며 행동을 합니까? 이런 반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향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해라가 아니라 지향점을 만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잘 누적이 되고 있는지 자주자주 점검하자는 거예요. 가령 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스마트폰에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내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자주 허용하고 있다면 빌드업이 당연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어릴 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접하면서도 미래에 과몰입하지 않게 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안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 지향점으로 나가는데 적절한 행동인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3번 보여줄 거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한 번으로 줄이는 그런 적절한 행동들이 누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점검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 육아 방식이 아이의 미래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행동을 점검만 잘 하시면 지향점으로 가는 길이 다소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누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해서 아이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이도 사람입니다. 명령을 잘못 내렸다고 즉각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산출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빌드업을 잘하고 있나? 그리고 나와 배우자가 아이의 미래상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티키타카를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점검만 잘 하시면 분명 아이는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지향점으로 잘 자랄 겁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근처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 자신 안에 누적시키기보다는 아이의 지향점으로 이끄는 행동을 누적하려고 애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라 오늘은 몸풀기 정도로 가벼운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되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또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